한국 여행의 꽃, 제주 2박 3일. 제주 투어 패스를 사용해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나볼게요. 제주 투어 패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좋은 여행 상품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주 공항 옆에 있는 렌터카 버스 대기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서 렌터카 사무실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지불을 한 다음 렌터카를 픽업해 올 수 있습니다. 네, 렌터카를 픽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 너무 예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다 예쁜가요? 그냥 가는 길가에 섰는데 요 약간 석양빛과 바다색, 하늘색 너무 예뻐서 그 가는 길에 차를 잠깐 대놓고 이 풍경을 좀 찍어봤어요. 이게 뭐 특별한 관광지는 아니고 그냥 그 도로가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인데 충분히 제주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살살살 불면서 제주의 바람, 돌, 그리고 여자가 세 가지가 이렇게 많다고 하죠. 그래서 삼다도라고 하는데 돌과 바람은 정말 제주도에 많았고, 요새는 여자분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예전 이제 옛날 말이 돼서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제주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원을 거쳐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주 투어 패스,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물론 내돈내산입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긴가민가해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 투어 패스가 19,500원이에요. 그리고 48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19,500원을 주고 그 안에 있는 곳들은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포함되어 있어서 커피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제주 투어 패스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바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처음 찍히는 순간부터 시간이 카운터가 돼요. 그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제주 투어 패스 맵을 보시면 되는데, 자, 맵을 보여드릴게요. 2021년 버전이 있고 22년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21년 버전을 이용했었고요. 22년 버전은 약간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진 건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코스를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1일차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픽업하고 제주 투어 패스로 명월 국민학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그 다음 바다 해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제주 투어 패스로 포레스트 판타지아, 지금은 플레이 네이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까지만 이제 가는 여정입니다. 왜냐면 첫날은 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정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큐브 리조트에서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별점 5개 중 4개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날 제주 공항에서 명월 국민학교로 그 다음 이동을 합니다. 자,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을 기입해 놨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시면서 이동하셔야 낭패를 안 봅니다. 뭐 닫았거나 휴일이거나. 자, 첫 번째 명월 국민학교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명월 국민학교 카페는 아까 보신 대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명월 국민학교는 워낙 지금도 많이 알려진 곳 같아서 제가 뭐 많은 설명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폐교를 개조를 해서 지금 카페로 만들었다. 이 정도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카페 사진들과 리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제주 투어 패스 19,500원짜리 제주 투어 패스 안에 이런 카페를 넣어놨다?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패스를 살 때 걱정되는 게 이 돈의 가치를 더
가봐야 별거 없는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48시간 동안 겪었던 이 제주 패스는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명월국민학교가 이 패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 하나로만도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주 여행을 제가 계획을 해서 갈까 했다가 이 제주 투어 패스를 발견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이걸로 가볼까? 왜냐면 뭐 제주가 초행은 아니었고, 예전에도 뭐 저는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제주도를 굳이 자연 환경만 보는 것보다 이번에는 입장료를 내고 좀 많이 들어가 보자. 근데 제주 투어 패스가 많은 곳에 입장이 가능했어요. 무료 입장이. 그래서 일단 요걸 구매하면서 저는 이번 2박 3일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상당히 가성비에 가까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주 명월국민학교 안내문입니다. 11시부터라고 해요. 그 전에는요, 여기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 개들이 뛰어노는 타임이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들어오시면 안 되고 11시 이전에는 이제 우리 명월이들, 여기 강아지들의 타임이니까 그 강아지들이 마음껏 이 운동장을 누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시간이 11시니까 꼭 기억을 해서 더 일찍 오셔도 문 안 열어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명월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여기 한 곳에 좀 모여 있는데, 정말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름도 다 지어 두셨더라고요.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가 지기 전에 카페 안으로 일단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밖에 경관부터 정말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형태가 그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폐교가 됐는데, 어쩌면 그건 좀 씁쓸한 그런 상태죠.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거. 네, 하지만 또 학교라는 곳이요, 밤이 되면 옛날에 상당히 무서운 곳이었는데, 폐교로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여기는 뭐 낮이건 밤이건 계속 무서운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감사하게도 그런 공간을 이렇게 예쁜 흉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예쁜 카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옛날식 그 카페, 그 학교 마룻바닥 아시죠? 예전에 우리 이 청소한다고 왁스 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닦아댔죠. 정말 고생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런 바닥 잘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딱 그 분위기를 살려서 카페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레트로에 어울리게 옛날 그런 불량식품, 과자도 많이 팔고 있었고, 또 옛날 게임, 뭐 뽑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옛날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고, 복도에 보시면 이렇게 또 통유리로 만들어 두어서 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 복도 분위기 너무 괜찮죠. 조명 보세요. 조명부터 해서, 그리고 이 분위기, 이 바닥, 가구, 모든 것들이 정말 감각 있고 센스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각각 다른 컨셉의 장소들이 있는데, 이 교실에 들어가니까 여기 소품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정말 소품들이 있는데, 갖가지 액세서리와 수공예품, 그리고 기념품으로 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디자인, 아무래도 이제 수공예품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디자인들이 많겠죠. 이런 작품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 아, 바람개비 오랜만에 봅니다. 요새 바람개비 막 돌리는 그런 친구들 잘 없겠죠. 그리고 옛날 연필, 옛날 뒤에 연필에 지우개 달려 있었고, 명월국민학교가 적혀 있는 지우개, 뭐 이런 학용품들, 옛날 학용품들도 기념품으로 사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이런 장난감들, 뽑기, 꽝 없는 뽑기라고 하는데 항상 꽝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꼴찌 걸리면 뭐 예전에 받았던 거는 거의 사탕 뭐 이런 거였죠. 요거 딱 뜯어서 보면은 이제 등수별로 상품이 이제 적혀져 있던, 또 뽑기도 여기 있네요. 자, 명월국민학교는 카페, 뭐 커피 한 잔뿐만 아니라 이 공간, 사실 이 학교라는 공간을 카페로 개조시킬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것들로 이 큰 공간을 채울 것인가. 카페만으로 채우기는 정말 부족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굿즈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카페 공간도 잘 살려놨고, 교실을 다른 테마별로 아주 괜찮게 잘 꾸며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갤러리 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꽤 괜찮아요. 그 미술 작품들도 있고, 또 옛날식 그 풍금도 좀 볼 수 있었고요. 예전엔 풍금 참 교실마다 있었어요. 그죠? 요새는 교실마다 뭐 피아노를 두진 않는데, 예전에는 교실마다 풍금이 있어서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발을 밟으면서 직접 풍금을 연주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옛날에 라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그 명월국민학교 그 벽면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과감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자에 앉아서 나란히 사진 찍으면 정말 괜찮게 나온다는 거. 자, 벌써 이제 어두워졌네요. 자, 어두워져서 또 밖에서 한번 보니까 또 밤의 모습, 밤의 명월국민학교는 또 나름대로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명이 켜지고 나니까 확실히 또 다른 분위기가 나면서 폐교의 느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쁜 카페, 그리고 멀리서 보면 약간 펜션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명월국민학교는 꼭 들려봐야 하는 제주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월국민학교에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그냥 마셨어요. 19,500원짜리 패스를 사서 5,000원을 이미 이득을 봤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플레이 네이처로 갔습니다. 여기는 야간에 아니면 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여기는 조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가야 되고, 야간 입장료가 보시면 9,500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있죠? 제주 투어 패스 있죠. 그 제주 투어 패스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무료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미 아까 명월국민학교에서 5,000원 아메리카노 마셨죠. 그리고 제주 투어 패스로 여기서 입장료 9,500원 안 냈죠. 자, 이미 14,500원의 개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19,500원짜리 투어 패스를 사서 첫날에 이미 거의 본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입장권이 있는 곳들이 정말 허접한 데인 줄 알았는데, 플레이 네이처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낮에 오면은 사실 좀 물음표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조명 이 예술을 느끼는 곳이라서
낮에 오면 정말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별로 볼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밤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왔어요. 그래서 조명들을 좀 많이 구경을 하고 갔는데 여기는 뭐 데이트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 왜 그런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장소다. 보통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갈 때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갔던 곳들은 아이도 와도 좋고 어른이 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코스가 많았어요. 제주 투어 패스가 약간 보면 가족들을 위한 누구나 남녀노소를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짜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밤에 이렇게 많은 조명들과 그리고 많은 동물 모양, 동물원에 온 느낌? 애들은 동물 좋아하잖아요. 이런 데 와서 보면은 또 제주 여행이 지겹지 않은, 제주 여행 코스를 짤 때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곳만 짜서 가다가 보면 애들이 이제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같이 나이대, 연령대, 성별을 떠나서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찾으신다면 제가 지금 떠나는 이 장소들을 잘 봐두세요. 그러면은 아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수에 비친 이런 조명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바비큐를 할 수 있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조명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캠핑 마니아 분들도 여기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하루 정도는 여기서 반나절을 캠핑을 해보자 라는 계획을 짜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모닥불 피울 수 있는 것들, 장비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뭐 먹을 것만 좀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마시멜로도 팔고 있고 패키지가 있어요. 흑돼지도 있죠. 그래서 딱히 사실은 뭐 아무도 사오지 않아도 즉석 캠핑이 가능한, 즉석 바베큐가 가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고래 조형물을 보니까 약간 그 세월호 때 그 고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고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로 이렇게 불빛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대신에 사진은 야간에 좀 괜찮은 렌즈를 갖고 오셔서 찍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레쉬를 터뜨리게 되면 사실 이 조명들의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오실 때 참고하셔서 야간에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조리개가 좀 많이 열리는 렌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날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플레이네이처, 포레스트 판타지아. 포레스트 판타지아가 옛날 이름이고요. 요새는 플레이네이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플레이네이처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둘째 날 코스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일차 메이즈랜드, 그 다음 경민의 집에서 해물라면, 그 다음은 드루쿰다 인성산에 갔고요. 자, 스카이 워터쇼를 보고 오솔록에 가서 녹차밭 구경을 하고, 마지막은 제주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에서 갓성비 회 득템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제주 투어 패스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제가 아까 샀던 그 제주 투어 패스로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메이즈랜드 입장료도 무료였고요. 그다음 드루쿰다 인성산에서 아메리카노 무료로 마셨고요. 그리고 스카이 워터쇼도 무료로 봤어요. 둘째 날에 이미 손익분기점이 돌아섰다는 거, 많이 돌아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만족하는 제주 투어 패스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 제주 투어 패스를 따라가는 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메이즈랜드를 먼저 갔고요. 자, 그 다음은 메이즈랜드 옆에 있는 드루쿰다 인성산, 그 다음 스카이 워터쇼를 구경을 하고, 마지막은 저 옆에 있는 제주 오솔록 하우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식사, 아까 한라전복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경민의 집 해물라면도 점심을 먹었는데 그 모습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한라전복은 갓성비 전복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이즈랜드, 미로로 만들어진 아주 큰 랜드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 공원이라고 해요. 메이즈 러너 옛날에 보셨죠? 미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화,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좀 기억이 나면서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장소겠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까 보시면 입장료 11,000원이었죠. 자, 이미 어제 14,500원, 지금 11,000원 써서 이미 25,500원, 제주 투어 패스 19,500원. 자, 이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메이즈랜드는 일단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서 아주 주차가 편리했고, 제가 간 날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일찍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관람하기가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해서 저기서 입장권을 사시면 되는데, 저는 뭐 제주 투어 패스 있으니까 그 바코드 보여드리면 그냥 찍고 그냥 바로 패스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제주 패스예요. 이게 메이즈랜드의 전체 미로 맵인데요. 세상에 총 길이가 5,003m예요. 5km가 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미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메이즈랜드의 오너분은 미로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렇게 크게 못 만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라고 이렇게 적어 놨던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미로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너무 궁금했고, 저는 사실 메이즈랜드를 이번 제주 투어 패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제주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이렇게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것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 제주 투어 패스를 통해서 몰랐던 제주의 이런 괜찮은 곳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제주 투어 패스는 광고 효과, 홍보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제주 관광 명소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메이즈랜드는 이런 미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너무 잘 가꿔져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돼 있고 호수도 만들어 놨고 조경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너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게, 미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경이나
자연 경관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이시거나 애착이 정말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미로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제가 미로는 많이 찍질 않았어요. 왜냐면 5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3m예요. 그걸 제가 다 찍으면은 이 분량이 더 길어지겠죠. 지금도 긴데. 그래서 미로의 분위기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미로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재미난 길, 뭐 쉬운 길로 돼 있는데 저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쉬운 길로 일단 가봤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빽빽하게 높게 심어서 미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이 나무 아시죠? 계속 길어져 나와요. 근데 이 길을 유지를 하려면은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뭔가 가꾸는 사람도 있고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넓은 이 풀을 계속 가꿔준다? 와, 정말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로를 잠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미로지만 너무 예쁜 영화 속의 그런 길 같은 느낌,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돌미로입니다. 돌미로는 돌 모양으로 하루방 모양으로 만들어진 미로인데,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하루방 모양인지 뭔지 감이 안 와요. 돌미로는 정말 저는 좀 많이 헤맸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고 너무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기도 보시면 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이 담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길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돌들을 여기로 옮겨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렸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야, 저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예술 작품으로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의 자연에서 얻어진 그 재료들로 이렇게 큰 미로를 만들었고, 근데 미로가 너무 정갈하고 예쁘잖아요. 단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돌을 쌓아 올렸는데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냥 평평하게 균일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경탄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미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 담 자체가 웬만한 성인의 키보다 크기 때문에 미로를 안에서 다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담벼락이 낮아서 어중간하게 만들어놔서 다음 길을 볼 수 있다면 미로가 정말 시시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성취의 종이라고 어떤 이제 종도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의 그 디자인을 따서 여기 만들어 오셨는데, 요 구멍에 이렇게 손가락을 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그런 미신 안 믿는 것 같지만 또 해보잖아요. 온 김에 또 해보는 거죠. 저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한번 빌어봤습니다. 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구독해주고 알람 눌러주고 좋아요 해줘야 제 성취의 종이 제 소원을 들어주겠죠. 여기 이렇게 종도 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메이저랜드는 이 미로가 끝이 아닙니다. 자, 옆에 보시면 퍼즐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정말 세계의 모든 퍼즐들을 다 모아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여기도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할 것 같죠? 저는 어른이지만 좋았어요. 왜? 처음 보는 퍼즐도 있었고, 이런 게 있구나. 신선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쇠구슬을 넣으면 이렇게 미로를 타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거 한번 그냥 해보면 재밌잖아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퍼즐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만드신 분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세계의 각국에 있는 그 퍼즐들, 그리고 상당히 예전, 오래전 그런 퍼즐들도 다 지금 여기 갖다 놓으셨고, 이 그림도 있고요. 이 보세요. 이거를 보통 사람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퍼즐계에 어떤 위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뭔가 특화된 분이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골동품처럼 가격도 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외국 것들인데, 저는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소를 우리가 많이 찾아줘야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소, 볼거리 많고 할 거리 많고, 관광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할 거 있고 볼 거 많은. 여기 큐브도 있어요. 저는 큐브 같은 것들을 너무 못하는 편이라서, 큐브 잘하는 분들 보면은 천재들이 많죠. 막 3초 만에 다 맞춰버리고. 영화 보면 옛날에 큐브 잘하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퍼즐들이에요. 다 이게 그림이 아니라 퍼즐인데,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들을 보면 다 외국 거죠. 외국 건데도 이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상당히 고가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장소가 많이 넓은 곳인 만큼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코로나가 좀 있을 때라 카페가 휴업 중이었는데, 이제는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미로 다 돌고 났는데 얼마나 목마르고 지치겠어요. 여기에서 시원한 거 마시고 뭐 밥도 드시고
그리고 착시의 광장. 여기 보시면 착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찍어봤는데 이 화면에도 잘 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건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여기 보세요. 튀어나왔죠? 직접 가서 보지 않고 화면으로 보는데도 이 효과가 나왔습니다. 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착시였고, 여기 보시면은 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림이 보여지는,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아까는 여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요 꼬마애 두 명이 나오죠. 요렇게 이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고, 자, 이 카페에 이 박물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메이지랜드가 얼마나 예쁘게 잘 가꿔져 있는 곳인지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간 전망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나중에 메이지랜드 꼭 오셔가지고 여기 꼭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갔는데 해물라면을 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경민의 집 해물라면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해물라면도 많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성비 경민의 집 해물라면 한 그릇에 7,000원. 상당하죠? 7,000원짜리 해물라면 찾아보시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물라면 한 그릇을 점심으로 하려고 왔어요. 다른 메뉴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그 식당 물가가 섬이다 보니까 사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통 과정들도 있고, 아무래도 관광지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해물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예술 아닙니까? 면 제대로 잘 익었죠. 그리고 해물 많이 들어가 있죠. 국물 끝내줍니다. 이 해물에서 우러난 그 국물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약간 군침이 도는데 국물은 다 마셨어요. 그래서 경민의 집 해물라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경민의 집 앞에서 성산 일출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올라가 보시지 않더라도 여기서 성산 일출봉을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가보죠. 드루쿰다 인 성산. 여기는 카페가 이 제주 투어 패스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뭐 해야죠? 커피 한잔 해야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카페라기보다는 스튜디오와 그리고 카라반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상당히 큰 테마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좀 특이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카페 공간도 이렇게 있고, 입구에서 이제 커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이제 무료로 받았죠. 그러니까 점점 개이득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주 투어 패스로 커피 한 잔을 받아서 이런 곳에 앉아서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이런 공간들 자체가 너무 예쁘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카페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놀이공원 같죠? 회전목마도 있고 뭐 성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곳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애들 그냥 풀어놔. 그럼 여기서 알아서 뛰어놀고, 뭐 성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알아서 놀겠죠. 그죠? 물장난하고. 얼마나 괜찮은 곳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큰 면적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상당히 관광지로서 그 투자가 많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죠. 드루쿰다 인 성산. 성산에 있다고 해서 인 성산이 붙습니다. 여기 철자를 보시면 드루쿰다. 드루쿰다 목장 카페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나중에 갈 거예요. 거기랑 다른 곳이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찍기 좋게 벽에 하트 모양으로 구멍을 내놨어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카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약간 캠핑카에서 숙박하는 느낌? 그런 거죠. 다른 분한테 이제 민폐가 안 되기 위해서 조심했는데 뭐 일단 숙박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내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샘플 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기자기하고 공간이 오밀조밀하게 캠핑카 느낌 나죠. 그래서 차박 느낌 나면서 캠핑카에서 자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은 저도 1박 정도 한번 자는 그런 코스를 짜보지 않았을까? 저는 캠핑카에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여기는요, 이런 컨셉별로 스튜디오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돈을 내고 쓰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내가 그냥 찍으면 돼요. 내 카메라를 갖고 와야 되겠지만, 장비는 없지만 이런 배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커플들, 친구분들끼리, 가족분들끼리 여기에서 기념 촬영. 여긴 또 여름이죠. 여름 컨셉인데 또 이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확실히 또 여름 컨셉으로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알로하, 여름 휴가 느낌. 이거 보세요. 여기가 컨셉 스튜디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반바지 입고 약간 꽃남방 입고 해외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또 찍어볼 수 있겠죠. 여기는 또 C 컨셉, 또 다른 컨셉이죠. 여기는 뭐였더라? 거울룸이네요. 여기는 거울이 상당히 이제 많은, 전체가 다 거울로 이루어진 그런 스튜디오였고, 여기는 숲속, 자, 숲으로, 또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숲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의상이랑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장비랑 그리고 메이크업 정도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은 테마별로 뭐 사진 잘 찍어 보시면 인생 사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 다음에 요 입구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물론 돈은 내지 않았죠. 왜? 나에겐 제주 투어 패스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커피를 받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의상도 갖춰져 있는 또 이런 스튜디오가 또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저는 되게, 여기도 약간 경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장비도 있어요. 여기 이거는 어떻게 제가 빌려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카페 또 장소를 쓸 수 있어요. 커피를 받아와서 여기서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물론 음악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기타 칠 줄 알면 와서 그냥 기타 연주하는 거야.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거죠. 우리끼리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MT처럼. 여기도 카페인데, 카페 장소인데 뭐 누울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보면은 다 카페 장소예요 여기가. 네, 괜찮죠? 앉아서 또 즐길 수 있고. 자, 이제 스카이 워터쇼로 왔습니다. 자, 스카이 워터쇼. 자, 이런 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상당히 괜찮은 쇼였다는 거. 그래서 후회 없었다. 그리고 22,000원짜리를 공짜로 받다.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제주 투어 패스는 뽕을 뽑는다. 자, 스카이 워터쇼 어떤 쇼일지 상당히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온 김에 들어가 보자. 근데 공연이 하루에 딱 3회입니다. 나중에 공연 시간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시간에 또 맞아 떨어져서 이제 들렀어요. 만약 시간이 안 맞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자, 쇼는 상당히 멋있었고, 쇼를 찍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사진이나 그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쇼였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이 수영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다이빙 하면서 쇼를 펼치는 게 이제 메인 쇼인데,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좀 선수 생활을 좀 빨리 끝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예, 아직 그래도 이런 쇼로 또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예,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념 촬영도 같이 해준다는 거. 그래서 애들 좋아하겠죠. 근데 이 쇼는요, 어른들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시면 공연 시간 9시 반, 11시, 2시 반. 자, 요금 보이시죠? 지금은 올라서 2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도 올랐어요. 자, 오설록. 자, 이제 오설록에 왔어요. 뭐 오설록이야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녹차 브랜드죠.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녹차도 맛이 상당히 괜찮은. 근데 이상하게 매장이 많지 않죠. 매장이 많이 확산이 안 되는, 사실 좀 고가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래 티 문화보다는 커피 쪽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설록 옆에 보시면 이렇게 녹차밭이 있는데, 이 녹차를 직접 재배를 해서 이제 오설록의 녹차 원료가 되는 거죠. 뭐 보성에도 녹차밭이 있지만 저는 멀어서 아직 안 가봤는데, 뭐 제주도의 이 오설록 녹차밭만으로 해도 녹차밭의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보성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 보성 쪽은 약간 계단식으로 비스듬하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제주도의 오설록 녹차밭은 평평하게 평지. 그리고 저 멀리 저 석양 보세요. 저 석양이 끼는 시간 오니까 정말 더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저 시간에 딱 걸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일단 석양이 다 있다. 예. 지는 해가 모든 걸 다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설로 오실 때 그 석양, 해 지는 시간을 좀 맞춰서 오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반대쪽은 해 지는 그 석양 색깔이 싹 보이고 또 반대쪽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런 색깔을 좀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하면서 뭔가 기품 있는 분위기,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요 시간대가 나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차밭 한번 구경하고 이 오설록 매장 안에 들어가서 녹차 구매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녹차 드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음료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특히 좀 잘 나가는 게 녹차 아이스크림. 저는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용 기념품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설록 매장이 전국 각지에 다 있는 거 아니라서 오신 김에 구매하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주 갓성비 전복죽의 끝판왕 한라전복에서 오늘 저녁을 먹겠습니다. 한라전복에서 유명한 거는 전복죽이랑 전복 돌솥 비빔밥인데요. 이곳을 꼭 와보고 싶었어요. 일단 벽면에 많은 연예인들의 사인을 보시면 여기에 관록 정도는 대충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좌석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좌석이 있었고, 또 제가 갔을 때는 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 좀 저녁 늦은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더 괜찮았던 것 같고, 돌솥 비빔밥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이 장을 넣고 같이 부분 비비면서 먹는다고 해요. 지금 봐도 맛있네요. 그리고 돌솥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서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숭늉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뚜껑을 덮고, 자, 돌솥 비빔밥 전복 가득합니다. 이게 10,000원이래요. 자, 전복죽 역시 보여드릴게요. 10,000원짜리라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 전복이 정말 많아요. 그 왜 다른 데서 전복죽 팔잖아요. 죽 브랜드 이런 데서. 거기도 10,000원 넘어요. 전복죽이 12,000원인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정도 전복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돌솥밥 먹는 법,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대로고요. 정말 갓성비니까 이 집에서 제주도 전복 꼭 맛보시길 바랄게요. 전복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10,000원짜리인지 참 정말 착한 식당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이 야시장에서 파는 회가 정말 갓성비라고 해요. 그래서 저 어느 정도로 싼가, 회가 싸봐야 얼마나 싸겠나 해서 한번 구경할 겸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배가 부르긴 한데 또 제주도 왔으면 회 먹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갓성비가 있다 그러면은 회를 사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야시장은 정말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뭐 회를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이미 싼 느낌이 나죠. 예, 가성비 느낌이 물씬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10,000원짜리 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회를 찾아서 한번 가 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보시면 10,000원짜리 안 보이죠? 예.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10,000원짜리 회 득템해서 사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광어랑 방어를 10,000원씩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시장 한번 구경을 해 보시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 밤에 이런 활기찬 야시장의 느낌 정말 좋잖아요. 일단은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뭡니까? 귤이죠. 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1kg 5,000원이면 싸죠. 엄청 싼 것 같아요. 자, 광어 10,000원, 방어 10,000원 드디어 찾았습니다. 득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어 10,000원어치, 방어 10,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포장을 해가서 먹었습니다. 맛 어땠냐고요? 가성비잖아요. 10,000원짜리 회인데도 괜찮았습니다. 뭐 비린내도 없었고, 신선도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정말 괜찮은 10,000원짜리 회였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제주도에서 가성비 회를 드시려면 이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에 오셔서 요 야시장에서 꼭 구매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주의 마지막 날, 자, 목장 카페 드루쿰다에서 카트를 탔고요. 물론 제주 투어 패스로 공짜로 탔습니다. 그 다음 제니의 정원에서 스파게티 점심을 먹고, 자, 마지막 또 아쉽죠? 그래서 제주 투어 패스로 마지막 커피 라터 커피에 가서 또 무료 아메리카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 공항으로 출발.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예정이었습니다. 자, 제주 투어 패스로 지금 계속 득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카트가 타는 게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근데 이 제주 투어 패스가 되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탈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커피 한 잔을 또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아침에 일어나서 목장 카페 드루쿰다를 갔고요. 드루쿰다에서는 승마와 카트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카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니스 가든, 제니 정원에서 점심을 먹고 그 옆에 있는 라토 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한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었어요. 이렇게 동선을 짜도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카트가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라토커피에서 커피 한 잔 또 5,000원이고 이미 2만원 또 오늘 개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드루쿰다, 목장 카페 드루쿰다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카페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승마 체험이나 이 카트 체험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좀 늦게 왔으면은 줄 많이 설 뻔했어요. 저는 어차피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일찍 오긴 했는데 일찍 왔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저는 거의 첫 번째로 카트를 탈 수 있었고, 자, 먼저 드루쿰다 이게 전경을 보시면 정말 넓죠. 여기에서 이제 승마 체험이 가능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물론 뭐 가격은 뭐 카트를 돈을 내고 타야 되고 뭐 승마도 돈을 내고 하는 게 있지만, 승마도 뭐 10,000원밖에 안 해요. 승마 체험이 10,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잘 꾸며놨죠. 잔디도 잘 만들어놨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형물도 많고, 그리고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올 만한 그런 풍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물론 날씨가 다하긴 했어요. 여행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 날씨겠죠. 이렇게 맑은 날, 맑은 하늘에서 보니까 이 카페가 정말 예뻤습니다. 자, 여기가 승마 체험하는 곳이에요. 저는 좀 오픈하자마자 들어왔는데 미리 좀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아직 승마와 그 카트가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먼저 내려와서 이제 말도 구경하고, 또 여기에 이런 풍경도 편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 포토존 보이시죠? 계단 올라가가지고 찍는 곳. 저거 아마 인터넷 상에서 한 번씩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딱 저기 제일 위에 걸터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저 문이랑 나오는 거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카트 클럽인데 카트는 저쪽에서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카트 타는 장소를 미리 한번 찍어보려고 갔어요. 카트를 타면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놔두고 이제 카트에 탑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카트 타는 곳은 약간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가면은 카트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가자마자 번호표부터 뽑으셔야 돼요. 여기도 번호표입니다. 저는 미리 바로 뽑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번 대기가 됐겠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도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를 한다는 거, 그 점을 미리 아신다면 가자마자 번호표부터 뽑으시고 다른 것 좀 하시다가 될 때쯤 돼서 오셔서 타시면은 딱 좋겠죠. 자, 카트장은 뭐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지만 뭐 타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 풍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했고, 카트 15,000원인데 이제 제주 투어 패스로 저는 그냥 탔으니까 당연히 더 만족스러웠죠. 자, 이렇게 목장 딱 내려다 보면서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으면서 또 탈 거 타면서 너무 좋잖아요, 이 공간이. 그리고 저 1층에는 게임장이 있어요. 게임장이 있어서 여기도 뭐 애들 좋아할 만한 여기 놀이방 같은 공간 있고, 또 애들이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여기 오시면은 뭐 누구든지 시간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카트를 다 탔고 이제 공항 근처로 넘어가서 마지막 점심을 먹을게요. 제니의 정원. 여기는 약간 급하게 찾았습니다. 공항 근처에 뭐 먹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나오길래 사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나 좋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제니의 정원. 제니의 정원이 이렇게 넓어요. 제니가 돈이 많은가 봅니다. 부럽네요, 제니. 들어오자마자 예쁜 풍경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정말 괜찮은 곳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제니의 정원은 이렇게 옷도 판매를 하고요. 채광이 좋았고 디자인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약간 공주풍 같으면서도 제니라는 그 이름의 이미지가 좀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인테리어였고, 물론 그 식당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음식 맛이겠죠. 뭐 인테리어 아무리 잘 해놓고 뭐 아무리 가격 싸고 해도 우리는 맛없으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맛인데, 맛은 어땠느냐?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정원 밖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안에서 먹는 걸 택했고, 파스타 2가지 종류를 시켰는데 정말 엄청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에서 특색 있는 그 음식으로 식사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파스타가 좀 땡긴다? 그리고 공항 근처에서 공항에 가는 길에 뭐 한 끼를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여기 추천할게요. 그리고 주차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이 가든에서, 이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원 보세요. 이 브런치 카페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뭐 해야 되죠? 또 커피 한잔 해야겠죠. 그래서 공항 근처에 또 때마침 제주 투어 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제주 투어 패스를 뽕을 뽑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 또 바로 제니의 정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라토 커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진짜 기대 안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테이크아웃식이나 약간 되게 작은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엄청 크고요. 디자인 정말 괜찮고요. 한옥식 카페인데 한옥 느낌 플러스 모던 느낌 플러스 빈티지 느낌 플러스 뭐 괜찮은 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투어 패스에 있는 카페가 정말 다 괜찮구나.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카페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제주 투어 패스에 있는 카페만 가도 제주에 있는 카페 충분히 괜찮은 곳 다 둘러볼 수 있다. 이 보세요, 벽 보세요. 요런 빈티지 인테리어,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한옥 느낌, 물씬 풍기죠. 뭔가 이제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또 상당히 깔끔하고 상당히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1940년대 뭐 30년대 느낌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무슨 이발소, 목욕탕 느낌 나기도 하고 좀 오묘한 카페였습니다. 특이하죠. 벽 사이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게 만들어놨어요. 벽을 뚫어서. 2층에도 상당히 괜찮은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벽은 상당히 이렇게 막 빈티지한 느낌이고 막 투박한 느낌인데, 요 가구들이랑 창 틀 그리고 문들이 보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서 이게 은근히 이런 언밸런스 하면서 또 그게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카페였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커피나 한잔 받아서 갈까 했는데 구경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앉아서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햇살 좋은 이런 날에 여기에 그냥 앉아서 그냥 창밖에 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른한 주말에 또는 비 오는 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비가 내리는데 창문에 막 비가 때리겠죠.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쉬는 거 정말 괜찮은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공항 근처면은 이제 제주시예요. 이 시내에 이런 대형 카페가 있다는 거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자, 2박 3일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제주 여행 어떠셨나요? 제주 투어 패스가 얼마나 유용하고 괜찮은 그런 아이템인지 확실히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한 여름도 돌아오고 시원한 가을도 이제 앞으로 돌아오겠죠. 그때가 바로 제주 여행의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주 여행을 기획하실 때는
가성비 제주 투어 패스로 계획하는 여행 한번 떠나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 제가 제 여행을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저와 함께 했던 여행이 만족하신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의 길잡이 코리아 트래블 XOXO KTX